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 후쿠오카이고 지하철역인 니시진역에서 후쿠오카시 박물관 가는 길에 혼잣말 산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면서 혼잣말 하겠습니다. 이번 혼잣말 산책 시간에는 조에리의 창과 심리극 접목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에리 창의 심리극 확장입니다. 논문 저자는 캐서린 허진스와 조앤 프레스턴 두 명의 공동 저자입니다. 출처는 1981년에 출판된 저널 오브 그룹 사이코테라피, 사이코드라마 앤 소시오메트리입니다.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조에리 창, 혹은 조에리의 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하리의 창으로 배웠습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조에리라는 명칭의 유래를 알고 나서 조해리의 창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조해리라는 명칭의 유래는 조에리의 창을 발표한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요하리의 창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조해리라는 명칭의 유래를 참고하셔서 조해리의 창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논문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에리의 창 중심으로 논문 일부를 요약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그램이 제시한 조에리의 창은 한 개인의 내적 및 대인관계적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자각 발달을 돕는 모델입니다. 이 논문은 조에리의 창과 심리극을 통해 비판단적인 지지 집단 안에서 자기 탐색을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소통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에리의 창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4가지 영역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개방 영역이라 부르고 개인과 타인 모두 명백한 행동과 말을 통해 인식하는 자유로운 활동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숨겨진 영역이라 부르고 개인은 인식하고 있지만 타인에게는 기꺼이 드러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종종 발신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언어적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맹목 영역이라 부르고 발신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수신자는 명백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측면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영역은 미지 영역이라 부르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의식에 해당합니다. 저는 의사소통 이론을 공부하면서 조에리의 창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리극 보조자로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병원 심리극을 통해서 심리극 주인공의 개방 영역, 숨겨진 영역, 맹목 영역을 고루 목격했었고 심리극 보조자로 참여하는 제 자신의 개방 영역, 숨겨진 영역, 맹목 영역, 미지 영역을 감지한 적 있습니다. 제가 심리극을 진행할 때는 주인공의 설명을 따라서 개방 영역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주인공의 요청으로 조심스럽게 숨겨진 영역이나
맹목 영역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개방 영역에 맞춰 심리극을 진행하는 도중에 주인공의 맹목 영역 혹은 숨겨진 영역 혹은 미지 영역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인공의 의견, 주어진 시간, 저의 순간적인 판단을 절충해서 조금 깊이 다루기도 하고 시간 제한을 걸고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합니다. 저는 일회성 심리극을 잘 안 하는 편이다 보니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심리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또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개방 영역, 맹목 영역, 숨겨진 영역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논문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조혜리의 창과 심리극 접목에 대한 논문 일부를 요약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집단에서 사용되도록 고안된 조혜리의 창은 정적이고 진단적인 개념입니다. 치료사는 심리극 이론과 기법을 조혜리의 창과 통합함으로써 모델의 의사소통적 측면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상호적 과정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리극은 자기소개, 이중자아, 역할교대 등의 특정 기법을 사용하여 조혜리의 창을 강력하고 능동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변환시킵니다. 특히 행동과 신체 사용을 통해 비언어적 채널을 강조함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의 정서적, 관계적 측면에 대한 자각을 높입니다. 여기서 잠시 셀프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셀프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이 논문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읽는 심리극 참고서에서도 이 기법을 볼 수 없었는데, 제 생각에 이 논문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의미 있는 중요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저자들이 나름대로 자기소개 방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활용했기 때문에 셀프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심리극 기법으로 소개한 것 같습니다. 계속 조혜리의 창과 심리극 접목에 대한 논문 일부를 요약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각 4분면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개방 영역. 원 중앙에 빈 의자를 놓습니다. 집단원은 한 명씩 의자에 앉아 주인공이 되어 인구 통계학적 정보, 직업, 취미 등 평소 타인과 기꺼이 공유하는 자신의 측면을 셀프로 소개합니다. 숨겨진 영역. 숨겨진 자아를 상징하는 두 번째 의자를 개방된 자아를 상징하는 원 중앙에 있는 의자와 마주 보게 합니다. 집단원은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주인공이 되어 친밀한 사람에게만 드러내거나 전혀 드러내지 않는 두려움과 희망을 포함하는 이중자아 역할을 맡습니다. 이 역할에서 각자 자신의 개방된 자아를 향해 일방적인 직면의 말을 건넵니다.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넌 아까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건 내가 실패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든 승진이 그저 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야. 맹목 영역. 의자를 치우고 참여자에게 역할을 바꿀 집단원 한 명을 선택하게 합니다. 역할 교대를 통해 주인공 대역은 주인공의 신체 움직임과 말투를 최대한 가깝게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맹목 영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대역은 1인칭 독백을 통해 자신의 대역 수행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할 때마다 손을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어. 나는 지금 긴장한 것 같아. 미지 영역. 무의식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보여줄 수 없지만 본격적인 심리극 진행 중에 표면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소개한 논문 내용을 그림으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논문 속 내담자들은 원래 모두 다 청소년인데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성인으로 제가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원형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고 정 가운데 놓인 의자에 주인공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셀프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입니다. 주인공이 앉아있는 의자는 개방 영역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가운데 의자를 빈 의자로 만들고 주인공은 마주보고 있는 맞은편 빈 의자였는데 맞은편에 있는 빈 의자에 앉은 다음에 방금 전 빈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향해서 빈 의자 기법이죠. 속마음을 말하려는 모습입니다. 주인공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가운데 의자와 마주 보고 있는 그 의자는 숨겨진 영역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가운데 의자가 있던 자리에 의자를 치우고 집단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주인공 대역이 되어 주인공의 언행을 비슷하게 연기하면서 독백을 하고 주인공은 자신의 대역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주인공 대역이 서 있는 곳은 맹목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주인공 위치에 따라서 개방 영역, 숨겨진 영역, 맹목 영역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역할 교대라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 거울 개입은 없는데 주인공 대역이 있고 주인공이 앉아서 자신의 대역의 연기를 보는 그 지점을 거울 위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울 위치라는 용어는 바로 전에 촬영한 혼잣말 산책에서 제가 거울 기법을 설명하면서 거울 위치, 거울 개입 이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바로 전에 아마도 바로 전에 공개한 혼잣말 산책, 거울 기법에 대한 혼잣말 산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리의 창에 나오는 개방 영역, 숨겨진 영역, 맹목 영역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조혜리의 창과 심리극 접목에 대한 논문 일부를 요약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치료 적용 및 결과. 조혜리 창의 심리극 확장은 약물 의존 청소년 집단의 두 번째 모임에 적용되었습니다. 치료사가 먼저 중앙에 앉아 자신의 개방 영역과 숨겨진 영역을 모델링하여 위험 감수와 개방성을 독려했습니다. 집단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면의 두려움과 부끄러운 행동을 공유했습니다. 장난스러웠던 분위기가 진지하게 변했으며 자기 개방을 통해 두려움과 부정적 행동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집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맹목 영역 단계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습니다. 서로의 맹목 영역을 묘사하기 위해 구성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사회 측정 구조가 명확해졌고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논의할 점 첫 번째, 장애물 및 유연성. 이 기법의 주요 장애물은 시간과 치료사의 개인적 스타일입니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세션을 2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한 세션에 진행할 경우 숨겨진 영역을 공유하고 맹목 영역에서 서로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뢰와 응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논의할 점 두 번째, 진행자의 스타일. 문제 해결이나 해석적 접근보다는 자발적 상호작용, 따뜻함, 적극적 개입을 촉진하는 치료적 스타일이 필수적입니다. 논의할 점 세 번째, 적용 범위. 이 기법은 알코올 중독, 적응장애, 행위화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 및 성인에게 성공적으로 적용되었고 부부 및 가족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조혜리의 창과 심리극의 원리를 결합하여 집단은 더 큰 수준의 위험 감수, 자기 개방, 신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드 취향고수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지금까지 조혜리 창의 심리극 확장에 대한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논문 제목과 출처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혜리 창의 심리극 확장. 논문 저자는 캐서린 허진스와 조앤 프레스턴입니다. 출처는 1981년에 출판된 저널 오브 그룹 사이코테라피, 사이코드라마 앤 소시오메트리입니다. 이번에는 조혜리 창의 심리극 확장과 연결해서 제가 그동안 구상하고 활용해온 심리극 확장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류 분석 이론을 공부했고 잘 활용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인생 태도를 잘 활용해 왔고 조혜리의 창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의 인생 태도는 교류 분석 이론에 있는 것이고 나와 타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 나와 타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따라서 4가지 조합으로 나뉩니다. 저는 OK를 동그라미, 원으로 표기하고 not OK는 X로 표기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교류 분석 이론을 교육하거나 인생 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거나 의사소통 교육을 할 때 그리고 가족 치료할 때도 활용해 왔고 심리극에 접목해서 심리극의 확장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방법에 이름을 붙인다면 앞서 소개한 논문 제목을 참고해서 인생 태도의 심리극 확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인생 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문을 소개하면서 좀 더 괜찮은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해 봅니다. 저자는 편의상 이드치 연구소이고 출처는 이드치 연구소에서 제작한 지금 보고 계신 혼잣말 산책 후쿠오카 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태도를 심리극과 접목해서 활용하려면 먼저 인생 태도 4가지의 특징을 소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인생 태도를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시간이 좀 절약이 되는데 대체로 인생 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다 인생 태도 구역을 4구역으로 나눠서 그리거나 의자 4개를 배치하고 특정 상황에 따른 각각의 인생 태도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시범을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고 보조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보조자는 한 분이 4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시범 연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 4분의 보조자를 각각 4가지 인생 태도 역할을 맡게 해서 시범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인생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인생 태도를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주인공 경험을 권유할 수도 있고 체험하시거나 체험한 걸 지켜보는 관객이 주인공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생 태도는 심리극 웜업으로 유용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게 노출되는 심리극 주인공의 경우 주인공에게 인생 태도를 잘 설명하고 주인공의 동의를 받아서 주인공의 삶 속에서 4가지 인생 태도를 각각 경험했던 대표적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고 주인공 대역 4명을 보조자나 관객 중에서 정해서 주인공이 초대할 수도 있고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4분을 무대로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공을 연출자로 초대해서 4명의 주인공 대역 배우들이 각자 자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각각의 인생 태도에 맞는 적절한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연출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연출로 주인공 대역들이 포즈를 취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포즈를 취했는지 주인공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때 주인공 대역의 상징 대사를 대역 배우가 먼저 그
그 포즈와 설명을 고려해서 내가 이 상황이면 나라면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그 생각을, 그 대사를 직접 말로 포즈에 어울리게 대사를 말해보도록 한 다음에 주인공에게 이 대사가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서 상징 대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주인공에게 더 괜찮은 대사가 있거나 좀 대사를 다듬어 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상징 대사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협동해서 상징 대사를 만들기도 하고, 처음부터 주인공에게 상징 대사를 대역 배우들한테 알려달라고 요청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역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상징 대사를 말하는 그 모습을 주인공이 지켜보고 의견을 들어서 대역 배우들의 연기를 수정하거나 주인공의 소감을 길게 경청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인공이 대역 배우와 역할 교대를 해서 직접 특정 인생 태도를 연기해 보도록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저는 주인공에게 나 오케이, 너 오케이에서 1번이죠. 번호 1번. 그곳에서 연기해 보기를 권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방법은 심리극의 거울 기법과 역할 교대 기법을 교류 분석 이론의 인생 태도에 접목한 것입니다. 교류 분석 이론의 인생 태도는 가족 조각 기법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대표 콘텐츠인 가족 의사소통 유형과도 잘 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조혜리의 창도 이렇게 바닥에 네 구역을 나누어서 진행하거나 의자 4개를 놓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교류 분석 이론의 인생 태도는 심리극 진행에 유용합니다. 다만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교류 분석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별도의 추가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교류 분석 이론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교류 분석을 소개받고 설명을 듣는 이 과정이 그분에게는 원치 않는 불필요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심리극 진행 중에 교류 분석 이론의 인생 태도를 소개하고 진행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심리극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대표 콘텐츠인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 의사소통 유형도 어떤 심리극에서는 웜업처럼 사용하거나 사회극의 웜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사회기술 훈련도 진행하고 의사소통 훈련도 진행하고 교육도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 중에는, 좋은 이론이나 모델 중에는 심리극과 결합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방법들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잣말 산책 시간을 통해서 조에리의 창, 그리고 교류 분석 이론이 어떻게 심리극과 결합되어서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유용한 모델들이 심리극과 결합되어 활용되고, 이러한 사례가 널리 공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자 사회복지사로서 이야기 치료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 많은 사람이면서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의 철학과 이론을 포함한 연극적인 방법 중심의 지식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유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반영하는 사람이면서 안전한 배출의 카타르시스를 돕고 통합의 카타르시스로 연결하는 심리극,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의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내적 외적 관계를 살피고 관계 회복을 돕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서로 존중하는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그리고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이면서 방구석에서도 늘 심리극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일본에 와서도 심리극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